안녕하세요. 안재현 약사입니다. 어떻게 저번 영상 이후로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지금도 감기가 완전히 낫질 않았어요. 기침이 계속 이렇게 나는 편인데 여러분도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코감기약 같은 거를 복용하시면 좀 졸리잖아요. 왜 그런지 오늘 영상에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복용하다 보면 원래 약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치료 효과 이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좀 부가적인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감기약이나 피부과 약을 복용하시면 좀 이렇게 졸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그 사람들이 피부과 약은 독하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게 만드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약을 먹고 졸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냥 뭐 자면 되지만 운전이나 아니면 그 위험한 기계 같은 거를 만지는 일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약국에서 약사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복약 지도가 아주 중요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코감기 약이나 알레르기 약의 주 성분인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왜 졸리는지 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히스타민제를 영어로 엔티히스타민이라고 하는데 이 엔티라는 접두어는 무엇에 이렇게 반대작용을 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라는 말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에 반대작용을 하는 어떤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코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도 나고 또 뭐 음식이나 이런 걸 잘못 먹으면 몸에 알레르기가 일어나서 가렵기도 하고 뭐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하죠. 이런 모든 증상들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작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콧물도 덜 나고 이렇게 가려움 같은 이런 알레르기 증상도 모두 억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감기약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항히스타민제가 클로르페니라민하고 트리프롤리딘이라는 항히스타민제인데 이런 제1세대 항히스타민제들은 우리 뇌 속에 있는 그 혈액-뇌 관문이라는 걸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뇌 혈관 관문이 뭐냐면 영화 톨에 나오는 그 문지기 해임달 있죠. 예, 그런 존재예요. 뇌 혈관을 지나는 혈액 속에 있는 어떤 뭐 세균이나 뭐 이물질 같은 게 뇌 혈관에서 뇌 조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차단을 시켜주는 일종의 방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박테리아, 즉 세균이나 물에 잘 녹는 이런 친수성이 큰 이런 분자들은 혈액 뇌 관문을 잘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물은 또 뇌 관문을 잘 통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기체들, 그리고 우리 뇌가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연료가 있죠. 예, 포도당하고 그리고 뇌에 있는 여러 신경들이 작용할 때 꼭 필요하는 일부 아미노산 같은 것들은 뇌 혈관 관문을 그냥 쉽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용성이 큰 분자들은 뇌 혈관 관문을 쉽게 통과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클로르페니라민이나 트리프롤리딘 같은 이런 제1세대 항히스타민제들은 지용성이에요. 기름에 잘 녹는 이런 성질이 있는데 그런 성질 때문에 혈액 내관문을 쉽게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과를 해서 우리 중추신경을 억제를 하게 돼요. 이런 항히스타민제들이. 그래서 뭐 클로르페니라민이나 뭐 트리프롤린, 그리고 디페니드라민, 히드록시진 뭐 이런 좀 과거에 만들어진 제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게 되면 졸리기도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깔아앉기도 하고 이런 여러 우리 신경을 억제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이런 약을 복용하신 분들의 한 30%, 40% 정도가 이런 부작용을 아주 흔하게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제1세대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 즉 졸리는 이런 부작용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불면증으로 이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졸리는 게 더 좋죠. 저녁에 잘 못 자니까. 그래서 이런 제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졸리는 이런 부작용을 거꾸로 역으로 이용해서 수면 유도제로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약국에서 지금 판매 중인 수면 유도제 중에 이런 제1세대 항히스타민제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디펜히드라민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디펜히드라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미약, 구토를 억제하는 이런 용도로도 아주 많이 써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네, 오늘은 콧물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을 먹으면 왜 졸리는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재현 약사였습니다.